하루 3시간 월 100만원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도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는 없을까? 밖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고 실내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2026년 노인 일자리 제도의 큰 변화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3시간 일하고도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먼저 전체적인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노인 일자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야외 힘든 일은 줄이고 실내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늘리자. 고령층 어르신들이 실제로 바라는 일자리 형태가 뭔지 오랜 기간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은 실내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야외에서 근무하는 일자리는 무더위와 추위 때문에 참여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실제 중도 포기율도 41%에 달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여기에 응답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2. 실내형 일자리 무엇이 바뀌나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실내형 일자리가 생기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공공기관 안내 도우미. 이 일자리는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민원인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입니다. 어르신 이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여기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도움을 주는 역할이죠. 둘째, 병원 및 복지관 보조 업무. 병원 접수처에서 서류를 정리하거나 진료 순서를 안내하거나 간단한 행정 보조를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몸을 많이 움직일 필요 없고 말로 안내만 잘하시면 충분합니다. 셋째, 디지털 안내 및 보조 업무. 요즘 키오스크나 스마트패드 참 어렵죠? 이런 기계를 어르신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도우미 역할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동년배 어르신이 설명해주면 훨씬 쉽게 이해하시거든요. 이제는 디지털 안내도 경력이 되고 보수도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3. 근무시간 얼마나 하나요?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근무시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근무가 일반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도 집 밖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내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혹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체력적으로 부담이 거의 없는 시간대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근무 시간이 월 100만원의 보수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4. 보수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기존의 공익형 일자리는 월 27만원 정도였습니다. 하루 3시간 야외에서 일하고도 보수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새롭게 늘어나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형은 월 평균 89만원, 시장형은 월 평균 95만원, 일부 지자체 보조금 포함 시는 최대 115만원까지 가능.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여러 만원, 경기 성남시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공익형 일자리보다 3배 이상 차이 나는 보수입니다. 실내 일자리 실제 어르신들은 어떻게 참여했을까?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김세문 어르신 68, 일자리 유형 건강센터 문진보조, 주요 업무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안내,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월 보수 97만원, 서울 강동구의 박영수 어르신 66, 일자리 유형 주민센터 안내, 주요 업무 서류 접수 키오스크 이용 도우미, 월 보수 88만원, 문화센터 근무 중인 임영자 어머님 일은, 일자리 유형 교육 보조, 주요 업무 수강생 체크, 교재 준비, 근무시간 오전 근무, 월 보수 92만원. 이분들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공원 청소 같은 일로 30만원 받았는데 지금은 훨씬 덜 힘들고 돈도 3배나 돼요. 이 변화 왜 지금 일어나는 걸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걸까?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 건강 문제. 노인 낙상 사고, 온열 질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 중 73%가 야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둘, 서비스업 인력 부족. 젊은 층은 이런 안내 업무를 꺼리고 중장년층은 급여가 낮다고 기피합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적임자가 된 겁니다. 셋, 디지털 전환.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키오스크, 전자신청 등을 도와줄 인력이 필요한데 이건 또래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는 경력형, 전문형으로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루 3시간만 일하고도 실내에서 편안하게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좋은 일자리를 제때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익형만 신청했다가 손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청 전략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노인 일자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공익형. 가장 많이 알려진 형태입니다.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대 보수, 주로 야외 근무, 공원 청소, 교통 정리 등 단순하지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 둘째, 사회 서비스형. 실내 중심 업무, 건강 모니터링, 민원 안내, 상담 보조 등 일정한 교육을 받고 업무 수행. 보수는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신규 확대되고 있는 핵심 일자리. 셋째, 시장형.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 경쟁률은 조금 높지만 조건이 더 좋고 보수도 높음. 실내 환경, 유급 교육, 주유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음. 핵심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노려야 보수가 확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공익형만 신청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어떤 실수들이 많을까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신청 시기 놓치기. 전체 노인 일자리 모집은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부평구의 정옥분 어머님은 작년 명절 준비하느라 신청을 미루셨습니다. 결국 1월 중순에 신청했지만 이미 마감돼서 탈락하셨고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약 1,000만 원의 소득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 건강상태 숨기기. 부산 동래구의 조순의 어머님은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 혹시 불이익 받을까봐 신청서에 적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확인됐고 재배정이 지연되면서 일정도 엉켰습니다. 중요한 점은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기재해야 그에 맞는 일자리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일자리 유형을 오해함. 경남 창원의 최득순 어르신은 공익형도 실내에서 하는 일인 줄 알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정받은 일은 공원 청소였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으셨던 어르신은 결국 중도 포기하셨지요. 신청서에 실내형이라고 써야 실내 업무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지자체 추가 지원금 정보 모름.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부산 해운대구처럼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금을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본 보수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신청했다가는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셈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팁 4가지. 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노인 일자리 홈페이지,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 센터에 미리 등록해두면 우선 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내 중심 업무로 기재하세요. 신청서에 희망 업무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곳에 실내 상담, 보조, 서류 안내 등을 써넣으세요. 실외, 청소, 교통 등의 단어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한 근무 시간대를 명확히 쓰세요. 예, 오전 9시부터 정오 오후 2시부터 5시. 3시간 정도의 단시간 슬롯을 명확히 써야 시스템 배정에서 우선순위가 됩니다. 넷째, 지자체 보조금 여부는 꼭 문의하세요.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해서 노인 일자리 추가 지원금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지방마다 차이가 크고 많게는 연 200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폭수 신청 전략 아시나요? 노인 일자리는 3가지까지 폭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신청할 수 있죠. 1순위 병원 안내 사회 서비스형, 2순위 문화센터 보조 시장형, 3순위 공익형의 비용. 이렇게 3가지를 다 써내면 선발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폭수 신청자의 선발률은 85%, 반면 한 가지만 신청한 사람은 62%, 약 20%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전 서구의 한명숙 어머님 65은 1순위 병원 안내, 2순위 문화센터 보조, 3순위 공원관리로 신청하셨고 결과적으로 2순위 문화센터 보조의 선발 현재 월 94만원 받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만 신청했더라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경력을 쌓으면 다음 해가 쉬워진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팁입니다. 한 번 일자리를 경험하면 다음에 신청 시 우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경력 가산점이라고 하는데요. 1년 이상 일한 기록이 있으면 경쟁자보다 앞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 김태윤 어르신 68분. 2024년 공익형월 27만원으로 시작. 2025년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월 91만원 수령. 단 한 해 만에 보수를 3배 이상 올리셨습니다. 처음엔 공익형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제도 변화의 진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자리를 먼저 잡기 위한 전략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죠. 자, 오늘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왜 실내 일자리를 늘리는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전엔 공원 정비나 교통 정리 같은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실내형, 디지털형으로 바뀌는 걸까요? 이 변화에는 3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 문제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한 전체 안전사고의 73%가 야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름엔 폭염, 겨울엔 한파, 평소엔 낙상 위험. 즉, 야외 일자리는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실내 중심 일자리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서비스업 인력이 요즘 정말 부족한 거 아시죠? 민원 안내, 접수 창구 보조, 병원 대기실 업무. 이런 일들은 젊은 세대는 기피하고 중장년층은 급여가 적다며 꺼립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성실하고 정해진 시간 잘 지키고 책임감이 높으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 때문입니다. 이제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전자화되고 있죠. 키오스크로 서류 뽑기, 스마트패드로 예약하기, 모바일로 접수하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서비스를 도와주는 디지털 안내 보조 일자리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직원보다 또래 어르신이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천천히 친절하게 알아듣게 설명해주니까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돕는 시대, 디지털 세상에서 시니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정부의 장기 계획에 따라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이어집니다. 2027년까지 전문형 일자리 비중을 60%로 확대, 2030년까지 노인 일자리 100만 개 창출, 이 중 70%를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으로 구성. 이제는 노인 일자리를 단순한 공익활동이 아니라 경력형, 전문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즉, 일이 곧 경력이고 경력이 다음 기회의 열쇠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여기서 다시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지금 뭐부터 해야 하나?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정보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알고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모집이 시작되는지, 우리 지역에 추가 지원금이 있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연 수백만 원의 소득 차이가 생깁니다. 부모님, 친척, 어르신,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둘째, 경력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에 선발되지 않더라도 공익형부터 시작해서 경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해라도 근무하면 다음 해에 우선 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올해는 공익형으로 시작하고 내년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옮기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바꾸는 제도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시니어를 단순히 돕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존중받는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정리, 반드시 기억할 3가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 3가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실내형 일자리. 야외보다 건강에 부담 없고 선호도도 높습니다. 둘째, 3시간 근무. 오전이나 오후 중 선택해서 짧게 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형 선택. 보수도 높고 전문성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적 인정, 경제적 자립, 건강한 일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 그 기회는 정보를 아는 분들에게 먼저 열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노인 일자리 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도 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청하고 싶어요. 실내형으로 안내 업무 지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2월, 1월 이 시기를 꼭 기억하세요. 이때가 1년의 기회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과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